안녕하세요. 효과적인 발문법에 대해서 강의할 이승화 강사입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발문법 중에서도 조금은 더 심화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육하 원칙 활용하기, 또 3단계 질문법, 그리고 주원 문해, 누리과정 5개 영역 활용한 질문법, 이렇게 해서 4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육하 원칙에 대한 내용은 모두 이제 아시죠? 과거 기사문 쓰기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의문법으로 했을 때 다양한 의문사를 모아놓은 육하 원칙, 이것을 활용하면 질문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냥 거의 모든 질문은 의문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문사를 체크리스트처럼 기준화해서 활용하고 거기에 맞는 질문을 만들면 우선 질문을 양적으로 만드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어디서, 왜 6가지 의문사를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흥부전의 내용으로 이렇게 육하원칙을 활용해서 질문을 만들었어요. 같이 살펴보면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그리고 언제 박씨가 열렸나요? 어디서 흥부는 제비를 만났나요? 또 제비가 무엇을 주었나요? 놀부는 어떻게 박씨를 받았나요? 제비는 왜 흥부에게 박씨를 주었나요? 등등 여러가지 의문사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질문을 이제 무작위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앞에서 문학이었다면 이번에 비문학을 바탕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코스모스라는 작품인데요. 여기서도 육하원칙을 차례대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가장 먼저 달에 도착하였나요? 또 언제 외계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또 어디서 달을 관측했나요? 또 다른 행성에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또 지구는 어떻게 스스로 회전을 하나요? 왜 우주를 탐험하고 싶었나요? 등등의 육하원칙을 활용해서 우선 무작위로 질문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앞에 기본에서 다양한 영역별로 질문들을 배웠었는데 여기서 육하원칙은 영역보다는 기본적으로 질문의 형식을 맞게 양적으로 뽑아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내가 앞에서 배웠던 영역을 분류해서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이어서 하면 더 큰 도움이 돼요. 그게 아니더라도 의문사를 먼저 만들어 놓고 정해 놓고 그 의문사를 통해서 무엇을 물어볼 수 있을지 책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제 접목해 보면 우선 양적으로는 많은 질문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질문을 할 때는 어떤 의문사가 들어가는지 또 그 의문사에 따라 어떤 답이 나오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육하원칙과 친해지시면 발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문학 같은 글에, 특히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서는 이 요소들을 하나하나 적용해 보면 구체적인 정보들을 얻고 거기서 좀 더 그 정보들이 신뢰성을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3단계 질문법이에요. 3단계는 단계를 3개로 나누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원에 비유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단계가 커지면서 점점 영역이 넓어져요. 이 기준은 1단계가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작품. 그러니까 작품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이제 1단계. 작품 안에서 책 내용을 다루는 게 1단계면 여기서 조금 멀어지는 거, 살짝 거치지만 조금 멀어지는 게 이제 2단계. 2단계에서는 책의 내용을 탐구하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지만 좀 더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고요. 또 3단계는 더 멀어지죠. 그래서 독자나 좀 더 사회적인 영역으로 넓어져요. 그래서 책 내용을 확장해서 개인의 삶이나 사회적인 그런 배경적인 면으로 넓어지는, 그래서 단계가 커질수록 점점 열리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질문법이라고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살펴볼게요. 우선 토끼와 거북이에요. 토끼와 거북이를 바탕으로 1단계 질문, 작품 내에서 찾아보는 거죠. 1단계에서는 내용과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을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는 왜 경주를 했나요? 토끼가 놀려서, 시비 걸어서 이런 내용들이 확인하고, 그리고 거북이는 어떻게 경기에서 이겼나요? 토끼가 방심해서, 이런 내용들을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1단계입니다. 2단계. 2단계는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추론을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상상을 해서 좀 더 내용을 확장하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살펴보면 만약 다시 경주를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여기서의 기본 전제는 1차 경주를 작품에서 했다. 거기서 달리기는 토끼가 빨랐다. 하지만 토끼가 이제 방심해서 거북이가 이겼다. 다시 경주를 한다면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하지만 그 두 번째 경기는 작품에 나와 있지는 않죠.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캐릭터의 성격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나아가서 추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두 번째 토끼가 자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도 토끼가 달리기 더 빨랐다, 이기고 있었다, 이런 전제에 대한 작품의 기본 전제를 가지고 바탕으로 하고 좀 더 추론을 다양하게 해보는 거죠. 작품에 나와 있지 않지만 좀 더 상상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여기서의 답변도 정해져 있진 않아요. 왜냐면 작품에 나오는 그 내용은 하나의 단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시 경주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어떤 친구는 토끼가 방심을 하지 않을 거니까 토끼가 이길 거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그 사이에 거북이가 또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더 빨라져서 거북이가 이길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토끼는 또 한 번 거드름을 피우고, 그래서 결국 또 방심하고 결국 또 성실한 거북이가 이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 서로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토끼가 자지 않았다고 해도 또 그대로 100% 이길 것이냐, 또 상상과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어떤 것에, 그러니까 작품에 내가 뿌리를 두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확인해 보는 게 2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단계. 3단계는 작품에서 좀 더 멀어져서 이제 내가 내 삶에 적용하거나 아니면 가치관을 확립하거나 좀 더 창의적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북이라면 잠자는 토끼를 깨웠을까? 여기서는 작품 내에서는 거북이는 성실해, 토끼는 되게 거만하고 약간은 이제 방심하는 그런 이제 캐릭터라면, 좀 더 나아가서 내가 거북이라고 했을 때 자고 있는 토끼를 깨워야 정당한 경기가 되는 게 아닌가? 좀 더 의미를 확장해서 작품에 주는 메시지 넘어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공부할 때 나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 이 거북이의 성실한 삶의 자세를 나의 삶에 적용을 하는 거죠. 나 공부할 때 요령 피우지 말고 거북이처럼 성실하게 해야겠다. 아는 문제도 한 번이라도 꼼꼼히 봐야겠다. 토끼처럼 방심하다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거고, 또 다른 경주를 한다면 또 어떤 종목으로 할지 창의적으로 바다에서 하면 거북이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제가 어느 유머러스한 글에서 본 건데 100% 거북이가 이기는 종목, 경주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집에 빨리 가기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거북이는 자기 이제 짐을 등에 메고 있으니까 거기 쏙 들어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집에 빨리 가기 경주라면 거북이가 100% 이긴다, 이런 말도 나온 것처럼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열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내가 결말을 새로 쓴다면 어떻게 쓰고 싶나, 거북이가 토끼를 깨웠다, 그래서 같이 들어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또 사이좋게 지냈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뒷이야기를 이어서 써보면 어떨까.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슈퍼거북이라는 책에서 이 뒷이야기를 이제 만든 건데, 어떤 친구는 이제 둘이 이제
사이가 좋지 않고 이제 토끼가 되게 약올리고 느리다고 이제 비웃었기 때문에 경계가 한다고 했을 때 거북이의 그런 자세, 성실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인정해주고 서로 존중하면서 사이가 좋게 지냈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앙숙이 돼서 토끼가 계속 재대결을 요구할 수도 있죠. 그럼 거북이는 계속 느리게 걷는 걸로 만족을 하느냐, 아니면 빨리 걷기 위해 노력을 하느냐, 아니면 종목을 바꾸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쓸 수 있죠. 실제로 많은 작품들이 뒷이야기를 만들거나 이야기 전에 토끼와 거북이는 경주하기 전에 어떤 사이였는지 앞이야기를 쓴다거나, 그게 인물의 입장에서 다른 인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식으로 관점을 바꾸다거나 이런 식의 창작을 많이 해요. 3단계 활동이 우리가 창의적인 이제 생각을 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만드는데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해서 많이 이제 활용이 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내 삶에 적용하고 가치관을 확립하고 창의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게 3단계. 그래서 1, 2, 3단계에 다 의미가 있어요. 뭐 좋은 질문, 나쁜 질문이 아니라 각 단계에 맞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고, 실제로 많은 독서 코칭이나 발문에서도 우리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했을 때 계단을 앞에 있는 계단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듯이 작품 내에서부터 점점 멀어져서 독자나 삶으로 이어가는 이런 방향성을 갖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내용 이해, 감상 표현의 구조를 많이 적용하는데 그걸 3단계로 쪼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주원문해입니다. 주원문해는 이제 약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누구인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4가지 질문을 차례대로 하는 건데 그 질문의 앞글자를 따서 주원문해라고 이제 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어떻게든지 문제점을 딱 꼭 집어서 만들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작품의 줄거리나 이런 걸 재구성을 하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개미와 배짱이로 살펴볼게요.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주인공은 이제 개미일 수도 있고 배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벌써 열어둔 상태에서 주인공을 정하도록 해요. 그래서 한 명씩 다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개미. 주인공은 개미입니다. 그럼 개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작품 내에서 개미가 원하는 것이 뭘까 봤을 때 개미는 되게 안정적인 삶을 원한다고 할 수 있어요. 또 그것을 우리가 작품 내에서 개미의 대사나 개미의 행동을 통해서 파악을 했을 때 개미는 차곡차곡 저장하고 이런 것들 좋아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안정적인 생활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고요. 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제 계속 유지하는데,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은데 이제 문제점이 무엇이냐? 개미들이 먹는 식량 같은 거는 이제 따뜻한 날에 많이 일어나는 거라서 겨울에는 그런 식량을 구하기가 어렵다. 추운 겨울에는 식량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 이 문제점으로 내가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해결 방법은 그러면 조금은 미리미리 날씨가 좋을 때, 따뜻할 때 조금은 미리미리 일을 조금씩 더해서 저장을 해둬야겠다. 그래서 겨울에 먹을 식량까지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해결을 하는 거를 이렇게 개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더 놀고 싶겠지만 나는 이 문제점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할 거야 라고 볼 수 있죠. 다음은 이제 배짱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주인공에 따라서 시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배짱이다 라고 했을 때 배짱의 입장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배짱의 입장에서는 배짱이는 굉장히 즐겁게, 욜로라고 하죠 우리가. 오늘만 살 거야 이런 느낌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신나게 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렇게 매번 살고 싶어 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문제점에 직면합니다. 그래도 좀 배가 불러야지, 밥을 먹어야지, 밖에서 이제 따뜻하고 이래야지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할 수 있는데, 겨울에는 식량도 없고 추워서 밖에서 노래를 부를 수도 없는 거야. 막 손가락이 얼어서 음악 연주도 안 되고 이랬을 때 그 문제점으로 증명하는 거죠. 겨울에는 춥고 식량이 없어 라고 했어요. 그럼 배짱이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배짱이는 개미에게 부탁하기로 라는 방법을 구사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동화에서는 쓰러진 배짱이를 개미가 이제 구해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구성도 있고 여러 가지 구성이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주체적으로 배짱이가 문제 해결을 한다고 하면 개미에게 부탁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 작품 내에서 해결 방법이 나와 있지 않으면 그거는 아이들에게 생각가를 열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네, 그래서 이 간단한 동화도 문제 해결력 관점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좀 깊이 있게 할 수 있어요. 주원 문해를 기억하시면 다양한 동화도 주인공의 입장에 다양하게 구성을 새롭게 하면서 관점에 따른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5개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교과서와 같은 유아 교과서와 같은 누리과정에서 이제 아이들이 키워야 할 5개 영역인데, 뭐 신체 운동, 의사소통, 또 사회관계, 예술 경험, 자연 탐구라고 해서 이 영역이 확장돼서 뭐 교과서 다양한 과목으로 흩어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5개 영역을 기본으로 체크리스트처럼 담아두고 여기서 다양한 질문과 활동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나침판으로 되게 활용하기 좋아요. 한번 개미와 배짱이를 예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운동 영역.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 내용 바탕으로 신체 운동을 한다. 어떤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개미처럼 음식을 이렇게 옮겨보는 것. 그래서 그리고 또 개미처럼 한 줄로 나란히 가보는 것. 이런 식의 활동들을, 신체 운동을 활용한 영역의 활동들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의사소통. 어떤 의사소통을 이제 이야기 상에서 뽑아낼 수 있을까? 네,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단어가지. 개미 하면 떠오르는 이제 어휘들, 단어들을 만들어 보아서 마인드맵처럼 뻗어 볼까요? 배짱이를 가운데 두고 어휘를 뽑아 볼까요? 아니면 개미가 들어가는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이런 식의 의사소통 활동을 되게 영역이 활용도가 높은 이제 영역이 단어가지나 이제 그런 마인드맵, 생각 구물 등을 이제 의사소통 영역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사회관계. 우리 사회관계 면에서 배짱이가 그리고 개미에게 어떤 부탁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추운 겨울날 내가 좀 지낼 수 있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한다. 그리고 친구에게 부탁하는 사회성 면에서 어떻게 부탁할지 한번 이제 역할극도 할 수 있고 대사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앞에 배짱이가 개미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런 내용도 같이 살펴보면 좋아요. 배짱이가 개미를 어떻게 대했고 나중에는 또 역할이 바뀌면서 어떻게 내가 다시 부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관계면에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연탐구. 자연탐구에서는 개미와 배짱이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그리고 추운 겨울과 따뜻한 봄, 여름과 같은 계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탐구하는 영역을 계속 해보고 또 그림에 잘 나와 있다면 직접 숫자를 하나 둘씩 세어보는 것. 그래서 개미가 모은 식량의 개수를 세어본다거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수나 과학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술 경험. 예술 경험에서는 배짱이가 음악 연주 그리고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하죠. 그 바탕으로 배짱이처럼 신나게 노래해 볼까요? 배짱이처럼 악기 연주를 해볼까요? 이런 식의 이제 음악적인 영역을 활동할 수 있고요. 또 진짜 미술적인 면에서는 개미를 그려볼까요? 그리고 배짱이를 그려볼까요? 직접 색칠해 볼까요? 이런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이 5개 영역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독서, 이 이야기 속에서 맥락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미 그려볼까? 그냥 개미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것과 이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읽고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내가 이 맥락 속에서 이제 개미를 그려보고 배짱이처럼 노래해보고 또 어휘가지를 만들어 보는 것은 차이가 달라요.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항상 독서 코칭이나 독서 발문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맥락, 아이들과 공유하는 맥락을 활용해서 어떻게 아이들의 생각을 이끌 것인지, 활동을 이끌 것인지 고민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문법 심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